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되는 새댁입니다. 3년차도 새댁이라고 소개해도 될까요? 남편이랑 저랑은 연하 부부입니다. 2살 차이고 막상 연애하고 결혼해보니 저보다 나이 차이에 대한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가 있는데 저보다 1살 많고 제가 빠른 생일이라서 제 친구들과는 동갑인 그런 상황입니다. 형님은 저보다 결혼도 일찍 해서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 이런 고비는 다 넘기고 현재 본인 커리어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 저는 이제 돌진한 아이와 육아로 씨름하다가 일하고 싶은 욕심에 작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고 복직도 예정입니다. 형님은 체구도 저보다 크고 결혼도 먼저 해서 그런지 저보다는 나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노안은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는 편입니다. 시어머니랑 이야기 중에 나이 이야기가 나왔고 형님이랑 저랑 실은 동갑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에 놀라시더라고요. 물론 결혼 초에 알고는 계셨지만 문득 다시 한번 나이에 대해 알게 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딸이 성공했네, 우리 딸 윈,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 딸과 저를 비교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에 기분 상해하고 있는데 남편은 눈치도 없이 허허거리며 있더라고요.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저도 지금 땡땡이 키운다고 정신없지만 일도 다시 시작을 했고 회사도 복직 예정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저랑 비교하면서 형님이 이겼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친정에서 들으면 기분 안 좋으실 것 같네요 하고 방으로 와버렸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그러던가 말던가 신경 안 썼고 남편도 대충 위로하며 넘어가는데 제 내리에 계속 남아있는 사건이긴 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남편이랑 저랑 3명이서 백화점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날씨도 덥고 하니 백화점 가서 눈요기도 하고 점심도 먹을 겸 다 같이 갔습니다. 그냥 여자들 아래층부터 쭉 보잖아요. 화장품부터 의류, 가방 등등 쭉 둘러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캠핑용품 사겠다고 진작부터 벼르고 있던 터라 먼저 위로 올라갔고 저랑 시어머니만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가 일로 와봐라, 이거 이쁘지 않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화이트 계열의 원피스인데 예쁘다고 저 한번 입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이거 내가 사줄 테니까 한번 입어보자 하시길래 속으로 아주 좋았죠. 입고 나오니까 저머니 하는 말 알잖아요. 뻔한 논평, 입에 발린 소리를 하더군요. 어머 아주 예쁘시다, 늘씬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얼굴이 아주 환해 보여, 엄마가 사줄 때 얼른 사는 거야, 딱 고객님 옷이네, 딸이 늘씬해서 예뻐서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저는 칭찬에 부끄러워져서 그냥 가만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한마디. 어머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훨씬 예쁘고 키도 더 크고 더 예뻐. 순간 황당하고 은근히 기분이 좋지 않아 사준다는 옷이 받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흰색 옷이라 뭐가 묻을까봐 부담스럽다 하고 사준다는 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이 쇼핑하다가 밥 먹고 들어오려는데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길에 또 옷을 보고는 입어보라고 하십니다. 진짜 얻어 입을 기분이 아니어서 극구 거절했는데 하도 입어보라 하셔서 입어봤네요. 그런데 또 직원이 딸이냐 타령, 사실 그런 소리 자주 듣긴 하거든요. 시어머니랑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둥 남편이랑 저랑 이미지가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직원도 또 딸이냐 너무 보기 좋다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십니다. 아이고 딸 아니야, 우리 딸은 키도 훨씬 크고 훨씬 이뻐요, 어디가 닮았다고 그래.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말해버렸네요. 아 저희가 닮았나요? 친정 엄마인 줄 착각하셨나 보다. 시어머니세요. 저희 친정 엄마는 좀 차분하고 예쁘신 스타일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바뀌며 당황하시더라고요. 기분 나쁘셨는지 옷도 안 사주시고 가자 하시대요. 그렇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뭐 과장하는 거 아니냐는 둥, 뭐 그럴 수도 있지, 예민하다는 둥,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거 뭐냐고 하네요. 남편이 우리 엄마가 원래 조금 그래 기분 나빴겠구나,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이런 내용의 말이라도 했다면 기분이라도 풀렸을 것 같은데 괜한 기대였습니다. 평소에 다른 부분은 저를 잘 챙겨주시고 하셔서 감사할 때도 많은데 저렇게 한 번씩 형님이랑 비교하면서 생각 없이 말씀하실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내질러 버렸는데 제가 너무 못됐나요? 이번 일로 시댁은 시댁인 거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시모가 딸이랑 비교를 안 하네요. 본인도 느꼈겠죠. 제가 친정엄마랑 비교하면 어떤 기분일지. 사람은 역시 역지사지를 느껴봐야 아나봐요. 저는 너무 후련한데 제가 너무 한 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호구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대로 똑같이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된 거라면 쓴소리 달게 받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내가 시모라면 그래요? 잘 어울리네요 등등 좋게 넘어갔을 듯. 그걸 딸 아니라고 점원에게 말할 필요까지 있나요? 남 눈엔 모녀같이 보이나 보다 하고 웃고 넘기리를. 속내가 그거겠죠. 내 딸이 얼마나 잘났는데 이딴 애 내 딸이라고 착각하고 내게 들이대냐. 나한테 이런 외모 딸이 있을 리가 있냐. 기분 나쁘네 이건데요. 한 방 먹이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시모도 느껴봐야죠. 댓글이: 딸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예요. 예쁘죠? 하면 될걸. 굳이 내 딸이 더 예쁘다고 말하는 게 당연히 기분 나쁘지. 어딜 봐서 예민하대요. 아, 뭐만 하면 네가 예민하다는 남자들 입을 찢어버리고 싶네요.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처신을 잘못한 건지 한번 좀 봐주세요. 틀린 말 한 거 없고 억울한데 남편은 소갈머리가 없다네요. 친정엔 제 밑으로 동생 둘이 있어서 결코 넉넉한 상황은 아니고 남편도 시댁 자체가 그냥저냥 평범하게 사는 집이라 넉넉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도 제가 5,500 모은 거랑 남편이 7,000 모은 거 전부 합쳐서 원룸형 아파트 전세로 혼수까지 그 안에서 싹 다 있습니다. 즉 양쪽 집안에서 맹세코 1원도 받은 거 없고 물론 예단도 안 했고 결혼도 심하게 간소하게 했습니다. 지금 11개월 된 딸 하나 있고 영유아 전담 가정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맡기고 맞벌이를 합니다. 둘이 수입을 합쳐봐야 세후 450 간당간당해요. 여유있게 버는 거 아니고 실제 여유도 없습니다. 잘 사는 축에 끼지도 못하고 아직 여행이다 쇼핑이다 크게 지출해본 적도 없고요. 아니 못하고요. 그래도 남편이랑 딸랑 셋이 너무 단란하고 날마다 웃는 일만 있고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삽니다. 남편과 딸만으로도 충분하고 임신 중이었을 때 남편이 하도 딸 타령을 해서 성별을 몰랐을 때 제가 혹시 아들이면 안 좋은 영향감이 어쩌려고 그러냐 타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곧 죽어도 딸 바보입니다. 하나 안 좋은 점은 부부 월 수입이 합친 게 세후 450 간당간당이라는 게 최소 몇 년간은 거의 변할 일이 없습니다. 많아봐야 매해 플러스 10만에서 20만원 정도 될까 말까? 전재산 원룸형 아파트 전세금 8천이 다입니다. 차도 없습니다. 자녀 계획은 이미 끝났는데 임신 중이었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애는 둘은 있어야지. 터울은 2년 정도 잡고 계획해. 외동은 안 된다. 정 없어서. 아기는 둘째까지 생각해. 이런 말들을 수천 번은 하셨어요. 정말로 수천 번. 전화로도 모였을 때도 남편 통해서도 명절에도 간단한 식사 자리에서도 그리고 그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겠다는 말을 독하게도 예쁘게도 돌려서도 수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딸아이 낳고도 계속 둘째 타령. 근데 저희는 부부와 가정의 결과물로 우리 부부를 닮은 예쁜 아이 하나면 정말 충분하고 또 아이 키우는데 노력과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에 딸아이 한 명만 부족하지 않게 잘 키우고 또 별개로 부부간의 사소한 일상적인 행복이라던가 여행, 먹거리, 취미생활 등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싶다는 서로의 생각 때문에 하나에서 끝내자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여유 같은 거 없지만 둘보다 하나일 때가 어느 정도의 여유라도 있는 게 맞잖아요. 지금도 빠듯하게 사는데 아이 하나 더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도 힘들고 첫째 아이에게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을 둘로 나눠야 하니까 저는 첫째 아이에게 올인하고픈 마음이 커요. 남편도 마찬가지라 합의된 부분이고요. 근데도 돌도 안 된 손주 있는데도 둘째는 너무 늦기 전에 생각해라. 터울 계산하고 있니? 너무 터울지면 네가 힘들어. 터울 생각하려면 피임 잘해야 한다 등등. 특히 부부관계까지 관여하는 것 같은 이런 말은 정말 듣기 불편합니다. 꼭 둘째는 있어야 한다. 하나는 외로워서 안 돼. 둘째는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등등. 내용을 또 똑같이 전화로 모였을 때도 식사 자리에서도 누굴 통해서도 명절에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 이야기까지 하시니 첫째 딸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고 미안한 마음마저 들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옛날 사람들 특징이라고 쿨하게 넘겨보려고 해도 사람이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돌도 안 된 애 떼놓고 직장 다니고 이사 계획하면서 경제적인 부분 늘 고민하는 중이라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참다가 어제 저녁에 딸 꽁꽁 싸서 시댁 가서 조촐히 저녁 먹는데 또 저에게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참다가 저도 처음으로 눈이 돌아가서 그러면 어머니가 2억만 주시면 둘째 바로 가질 테니 그렇게 해주실래요?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대학까지 5억이라는데 저희도 마음 편히 아이 하나 더 낳게 2억만 주시면 저도 둘째 낳을게요. 저희 지금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대책 없이 낳을 수 없으니까요. 그랬습니다. 당연히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요. 오자마자 남편이 어른한테 싸가지 없게 말투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과장 안 하고 둘째 가져라 저런 말 수천 번 다 참고 좋게 넘어갔으면 제가 싹 수 없는 말 한 게 아니지 않나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질리도록 들어온 말 아니라고 질리게 해명을 했고 그러다 저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자녀 계획이란 게 부부 사정대로 계획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막말로 시어머니가 현금을 20억 주시면서 넷째까지 3명 더 낳아라 하시면 낳을 수 있습니다. 아이 4명 20억으로 대졸에 시집 장가까지 갈 수 있는 지원금이 되니까요. 근데 월 수입 450으로 원룸 아파트에서 부부 계획과 무관하게 어떻게 마냥 예쁘다고 계속 낳습니까? 상황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시니 벽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인 거죠. 남편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그간 같이 보고 들어온 게 있어서 제 입장을 이해하고 제 말이 다 맞다고 하는데 그래도 말은 싸가지 하나 없이 했대요. 제가 사람 갈수록 성격 개팍해지는 게 뭐 때문인데 그럼 어떻게 계속 예쁘게 수천 번 같은 말 반복해서 돌려 얘기하나요? 남편은 제 말이 다 맞긴 하는데 일단 제가 싹 수 없었던 건 사실이니 시어머니께 선물 하나 사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라네요. 아니 내가 왜? 몇 푼이라도 더 벌자고 딸 떼어놓고 토요일까지 출근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이 꼭 악무는 와중에 처음부터 딱 나쁜 년 되게 말 악독하게 해서 첫째가 끝이라고 귀에 못을 박았어야 하는데 그저 예쁘게 돌려서 아니라고 첫째 말곤 더는 생각 없다고 조곤조곤하게 대답해왔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오늘도 7시까진 퇴근이 어려울 듯한데 일도 육아도 지치고 힘들고 사과는 정말 하기 싫고 저도 제정신이 아닌지 이제는 감도 안 오네요. 제가 그렇게 싹 수 없는 언행을 한 건가요? 후기 혹시라도 댓글 반응이 제가 너무 싸가지 없었다 해주시면 사과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응에 왠지 모르게 위로까지 받네요. 남편한테도 이 댓글을 보여줬거든요. 링크 걸어서 보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저 꼭 안아주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며느리가 예의 없이 말한 거에만 집착을 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 알면서도 마음 보듬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말했대요. 며느리가 둘째 낳자고 해도 자기가 생각 없으니 앞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거 며느리한테 너무 스트레스라고.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사시고 싶지 않으면 그만 말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당분간은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같이 울고 저녁을 보내고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문자도 왔습니다. 너희 생각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말 안 하마 하고요. 정말 안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적어도 이런 말이 본인 입에서 나온 건 처음이니 지켜봐야겠죠. 이곳에 글쓰기 정말 잘했네요. 남편도 댓글 보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자기가 중재를 못해서 미안하다며 바로 중재를 시작하네요. 위로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편도 욕 많이 먹어서 그런지 지금은 충분히 반성 좀 한 것 같습니다. 끝도 없는 싸움이 될 뻔했는데 여러분들의 응원과 좋은 댓글 덕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수천 번 둘째 타령 들을 때 남편은 뭐 했는데요? 두 분이 똑같이 독하게 못 끊어내고 말을 돌리셨다면 지금 아내분이 지른 결과가 두 분이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지 아내분이 잘못했다고 하기가 남편분 중간에서 본인 엄마 입을 막지 못한 죄인 주제에 입만 살았네요. 소갈머리는 시어머니가 없는 겁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요? 참다 와이프 병 생기면 그때서야 깨달으실 거예요? 댓글이 진짜 맞는 말이긴 한데 웬만하면 저런 말 대놓고 어른한테 못하긴 하죠. 근데 사이다네요. 이미 지른 거 사과하지 말고 두세요. 그래야 또 얘기 안 하지.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애를 그냥 키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얼마나 드는데 부부가 알아서 계획하는 거지. 낳아라 말아라 간섭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 있을 때 누가 둘째 얘기하면 그냥 대답 안 했습니다.
웃고 치우고 절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카던지 말던지 무시해 버리세요. 어차피 나불대던 말던 내가 안 낳으면 지들이 어쩔 거야 마인드. 전 어쩌다 둘째가 생겼지만 누가 낳아라 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낳고 키우는 건 부부 책임이지 누가 강요할 일은 아닌 듯해요. 마음이 정 찝찝하시면 그때 제 말이 경솔했다. 하지만 둘째 낳을 생각은 없고 경제적인 부분도 여유가 없다고 하세요. 그런 말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스트레스 받는다 솔직하게 말해 버리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찾아올게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